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8시부터 9시까지 임팩트 있게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이용하시면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셔서 방송을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장 워낙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매니저분들께 또 질문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다음 주 구해줘 다음 주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에 잘 나갈 업종을 매니저분들께서 PT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는데 자, 이제는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금요일도 계속됩니다. 특이점, 특별한 이슈 점검을 통해서 시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실 주머니 매니저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포맷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적응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박철순 매니저님? 네, 상당히 지금 좀 어색한데 예.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예. 좋은 정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는 어떠세요? 예, 정신 없죠. 예, 뭐 항상 뭐 장소가 바뀌고 포맷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지금 어지러운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팀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가장 익숙한 포맷이기 때문에 아마 잘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번째 특이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을 띄워주시죠. 자, 간신히 지켜낸 코스피 2400선 다음 주는 하고 잡아봤습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4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두 분은 그 써주신 거를 앞에 꽂아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보드를 띄워주시죠. 자, 이렇게 한 분은 그림을 그려주셨고 한 분은 마이너스 30%라고 써 있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반등에 좀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달 하락에 이어서 이번 주 연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상당히 단기간 내에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무너지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금일 일단 뭐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은 또 여전히 변동성이 좀 남아 있죠. 오늘 반등이 나왔던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좀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있어서 이제 갑자기 또 비둘기파적인 좀 발언을 좀 해줬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4.8%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급등했었는데 이게 또 다시 좀 상승이 좀 완화됐던 모습들, 환율도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들, 그리고 유가도 좀 하락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한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변동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왜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 전날, 전 거래일에도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감을, 안도를 하게 만들었고 이번에도 이제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반등을 주면서 끝이 났는데 왜 불안할까요? 성길 매니저님. 예, 아무래도 이제 사실상 불안한 게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준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이 한 15거래 중에 13거래일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송에서 신용잔고가 2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신용매매 이제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출하가 됐죠. 많이 출하가 됐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특히 오늘 또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긴장을 해야 될 시점은 맞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냥 안 좋게 볼 시점은 아니고 또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턴어라운드 우리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휴 지나고 나서는 한번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은 게 맞죠? 9시 반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금리 인상의 압력을 조금 무게감을 실어줄 수도 있겠고 혹은 경기 침체, 반대로 너무 낮게 나올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한 게 가장 좋다. 이런 시장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움직임
좀 잘 봐야겠죠, 일단은 송일 매니저님. 예, 일단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고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거지. 예. 앞전에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말 안 좋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미국 증시 좀 어느 정도 커플링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상황 맞고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지표는 매일마다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지표, 특히나 어떤 특정 지표라고는 제가 말 못 드리겠는데 다양한 지표 통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나마 좀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셧다운 우려도 많이 지나갔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많이 선반영이 돼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휴 지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과대납폭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분산되는 걸 봤었는데, 약간 지금 딱 하나죠, 여러분들. 많이 오른 것보다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송률 매니저의 보드의 의미를 여쭤보는 걸 깜빡했네요. 네네. 예, 저도 이 바뀐 포맷에 적응이 아직 덜 돼가지고. 마이너스 30%는 뭘 쓰셨던 겁니까? 네, 이제 오늘까지의 상황이죠. 오늘까지 이제 한국 증시 상황이고, 보통 우리가 하한가 마이너스 30%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예.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댓글창 보니까 안 빠지신 분도 이제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계좌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마이너스 30%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오늘까지인 거고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달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철순 매니저께는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휴를 앞뒀을 때는 뭐 전약 후 강이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네. 사실 막상 연휴가 지나고 박스를 열어봤더니 이게 후 강이라고 기대를 해도 될런지 좀 걱정, 우려가 크거든요. 후강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까요? 저는 사실 이번 주 주중에는 사실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두고 있었어요. 염두에 그래서 두고 있다. 반등보다는 조금 변동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예. 왜 그랬냐면 연휴 이후에도 국채금리가 계속 급등을 했었거든요. 연휴 급등을 했었고,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있었던, 연휴 전에 있었던 리스크 요인들이 오히려 더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좀 밑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 이제 후반으로 오면서부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약간 완화가 됐던 부분들이 일단 조금은 이제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던 거가 오히려 반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이제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FOMC 때 이제 0.25%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라는 예.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고, 이게 시장의 압박 요인 중에 대표적인 예였는데, 예. 일단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11월에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1월 달에 0.25%포인트를 올리겠다라는 확률이 20%가 넘었었거든요. 예, 예. 올릴 확률이. 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2%가 넘게 빠졌어요. 그게 국채금리 영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조금 반등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잠시 후 9시 반에 나올 고용 보고서의 고용 그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다. 네. 그러면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랑 반대로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 걱정이 좀 되겠죠? 자, 일단은 지금 올해 이제 이번 주 하반기로 오면서의 이 어떤 흐름들, 리스크 요인들의 어떤 완화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좀 반등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반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FOMC 때까지는 계속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예.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발표가 있지만요. 다음 주 또 화요일 날도 연준 이사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도 발표가 뭐 있습니다. 수요일도 연준 이사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예.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록 발표가 또 있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원유 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그래도 가장 우리가 영향을 많이 주는 주요 지표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산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이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 날 어떤 투자 전략들도 좀 수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강한 반등의
강한 반등을 감안한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실적 시즌도 들어가죠. 예. 그래서 실적 시즌도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당연히 좋거나 또는 최소한 유지는 되거나 또는 하반기 때 계속 이 실적의 어떤 성장폭이 유지될 회사 아니면 지금까지는 척저였지만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어떤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비중을 좀 늘려놓으셔야 이런 집회 때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등 기대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을 너무 속단하지 말자. 예. 리스크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주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이야기도 하시고요. 턴어라운드 얘기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궁금증이 그럼 반도체는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4분기부터는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다. 네. 4분기 때 뭐 좋게 보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일단은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인데 너무 2차 전지도 성급하게 포함이네요. 네,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DRAM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DDR4 가격도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그다음에 이어서 낸드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일단은 감산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전략이 조금씩 먹히면서 업황이 좀 살아나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일 것 같긴 해요. 물론 역시나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잘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남아 있고 돌아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실한 뭐 극적인 어떤 숫자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4분기를 활용해서 천천히 담아가는 게 전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실적 시즌을 지나는 동안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천천히는 담아갈 필요는 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가 우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그려줬는데 과연 저 표정을 밝게 만들어줄 업종은 어떤 게 있을지 또 잠시 후 이어지는 바이오와 2차 전지에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매니저께는 로봇주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있겠는데 보통 상장 초반에는 좀 많이 움직이고 수급도 많이 몰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곤 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제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라든가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현저히 줄었다라는 반증인데요. 이제 지금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움직였어도 괜찮았었는데 많이 제한적이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그만큼 위축되어 있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지금 자금 자체가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특히나 증시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투자 심리에 악영향에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막 상장에 성공했는데 국내 매출로는 1위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매출 순위에서는 4위 정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점유율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하는 구간이다.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는데 지금 로봇주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같은 경우 가장 큰 재고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AI랑 맞물려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 4분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구나 예상을 하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재고라든가 악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정할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규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주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출발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적절한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또 투자자분들의 좋은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특이점을 띄워주시죠. 자, 우리 두 매니저께서는 바이오와 관련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에스모, 유럽 종양학
학회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주 후입니다. 20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에스모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가 많이 됐지만 유한양행 비롯해서 HLB, 보로노이 등 10여 개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건 랭라자와 관련해서 유한양행일 것 같고요. 연휴 전부터도 바이오와 관련해서 좀 주목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적 있는데 과연 4분기 때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예, 송률 매니저의 X가 일단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별적 투자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냐면 주도주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네,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라면주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변동성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나오는 섹터들 그리고 아니면 실적이 앞으로 턴어라운드 될 만한 그런 섹터들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실적이 추정이 좀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예. 있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공략해볼 만한 여지는 좀 엄청 적당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일정들이 있는 뭐 유의미한 어떤 임상 결과라든지 또는 어떤 학회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눈으로 보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전통 제약사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 이런 숫자들이 눈으로 확인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라면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선별적으로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선별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일정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또 유의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률 매니저인데 X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X를 딱 적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리오프닝을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때 제가 재료 소멸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관점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놓고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 에스모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학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는데 저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보고 있고요. 벌써? 단순히 이제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실 게 아니라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더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약바이오 보신다고 하면은 학회 관련주들도 좋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위고비 관련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 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에서는 얘기했었죠.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에는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큰 비중을 안 담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약간 배신을 했던 업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예, 제약바이오가 가장 우리 이제 통수를 세게 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애매합니다.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정확한 투자 판단을 하기에는 정보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약간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미국 FDA랑 임상 요 정도 내용입니다. 파이프라인.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약바이오 눈여겨보시되 비만 치료제 최근에 좀 눌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는 건 좋은데 큰 비중은 안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중으로 따지자면 네.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딱 맥스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내 전체 비중에서 바이오를 한 15% 정도까지만. 바이오는 꼭 보면 이제 해서 대박을 한번 내셨던 분들은 이 손을 뗄 수가 없는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워낙 뭐 임상에서 무언가 결과가 나오거나 데이터가 공개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학회에서 무언가 발표가 유의미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상한가도 확 가버리고 뭐 몇 연상도 가버리고 내 계좌를 굉장히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하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송률 매니저께서는 15% 정도로 조절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2차 전지 얘기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타이틀 띄워주시죠.
자, 에코프로가 뭐 90만 원도 깨지고 이제 83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다른 종목들도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시원한 반등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듯 말 듯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을 팔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사실 올랐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철순 송률 매니저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드를 띄워주시죠. 자, 이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는 천천히 접근하자. 아직은 그러면 뭐 바닥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확인할 게 있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 이게 아까랑 좀 비슷해요. 선별적 투자를 해야 된다는 예. 관점인데 천천히 접근해야 된다는 이유는 일단 소재주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소재 관련된 종목들 업황이 좀 좋지도 않았었고 예. 지금 수요가 좀 이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수급 부재도 있었지만 일단은 수주가 좀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뭐 좋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천천히 반등은 4분기 때 좀 기대감이 있지만 예. 일단 지금은 천천히 10월 달에는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일단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된다. 그게 예. 소재건 부품이건 장비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장비주 쪽에서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장비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도요다랑 그쵸.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탑 5 자동차 그쵸. 업체를 다 계약했습니다. 예. 탑 10까지 가버리면 9개나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셀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선방을 잘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공장을 또 짓습니다. 그 도요다와 함께 도요다를 납품하기 위한 또 공장도 지어요. 자,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장비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실제 지금 장비주들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선도 기업들은 생각보다 수주가 잘 이어져 온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폭락하면서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가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예.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저점을 미리 만든 장비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장비주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소재 부품은 좀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LG 엔솔 도요타 계약 소식은 네. 사실 그 오늘 아침 신문들에도 일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꽤나 의미가 있는 소식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주가 움직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영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이 강하다. 좀 누르고 있다. 네, 다만 일단은 이게 사실 뭐 전체적인 배터리 업계에는 사실 호재고 어떻게 보면 시장만 좀 괜찮았다면은 2차 전지 약간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LG 에너지 네. 솔루션이 어제만 반짝 조금 오르고 네. 오늘 이렇게 빠졌어요. 일단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형주 쪽에서 오늘 사실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반응을 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대형주 쪽에서 많이 오늘 매물을 좀 내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번 계약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간 한 3조 단위의 계약이거든요. 예. 10년이면 이제 30조죠. 어마어마한 규모고 따라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더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요 계약이 없었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 때 가장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거래하고 있는 장비 기업들 보시면 예. 아마 실적이 대부분 괜찮을 겁니다. LG 엔솔을 투자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지금 LG 엔솔도 좋게 보고 있지만 예.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의 어떤 성장폭이 좀 더 클 수도 있는 장비주가 좀 더 가볍게 날아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율 매니저인데 보드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뭐 수요 공급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인 건지 L자인 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L자인데요. L인 일단은 게요? 예, 급락하게 떨어져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라는 아하. 굉장히 복합적인 글자입니다. 아, 급락을 저렇게 수직으로 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아까는 아. 마이너스 30% 썼던 지금 L 썼는데 예. 뭐 마냥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뭐 최근에 뭐 지금 말씀하셨던 LG 엔솔도 그렇고 이제 셀 업체들 특히나 이제 하락폭이 컸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이제 셀업체 같은 경우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폭이 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판매량 부진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산 배터리 재고가 아직까지도 많이 쌓였다는 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판매량 부진이란 영향도 있었는데 하나씩 짚어보자면은 이제 오늘자 기사였나요?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Y가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 결과 9월 수입차 판매량 1위를 다시 되찾았는데 다시 한번 판매량 회복되고 있다라는 지표를 우리가 확인했었고 특히나 지금 약간 중요한 게 배터리 재고입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 재고인데 약간 우리가 이거를 마냥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소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재 중에서도 분리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분리막은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하는 얘기인데 양극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고정 비용이랑 원재료 비용 합해가지고 한 93%가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23%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막 지금 우리가 바닥에 거의 다다랐고 이제는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리막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25%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판가 연동제로 지금 이제 셀업체들은 굉장히 고전 을 면치 못하고 있고 양극재 업체도 지금 최근에 많이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저는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재고는 이제 3분기부터 서서히 약성 재고가 해소된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도 오늘 나왔었는데 투자 심리가 가장 어두운 지금은 우리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4분기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주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짧게 나눠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박철수 매니저님? 네,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 특이점 세 가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못 전하신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오늘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시장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게 있었나요? 시장보다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이게 두 개를 다 동시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약바이오랑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2차 전지. 네. 일단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일정들 확인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당연히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보르노이, 뭐 ABL바이오, GI이노베이션, 한미약품 이 정도 기업들은 앞으로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번에 유럽 종합회의가 끝나게 되면 재료 소멸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전 좀 차익 실현 좀 하시고 그때 눌림이 나오면 또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요. 일단 재료 소멸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다. 이런 것들 감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좋은 기업들 많거든요. 뭐 동아지약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접근 가능성이 있고 주가 하락이 오히려 기회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비주들을 우선적으로 역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약간 분리막 쪽을 잘 보고 있거든요. 지금. 분리막이 왜 좋냐면 지금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WCP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WCP는 워낙 실적이 좋고요. 예.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이 이제 IRA 때문에 2024년도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못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제 못 보내니까 그 분리막 수요가 우리나라 또는 일본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분리막 업체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성률 매니저도 오늘 뭐 아까 라면 얘기도 옆에서 해주셨고 네.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지켜보면서 네. 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심플합니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대낙폭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종목들로 많이 수급이 분산이 되었었는데 지금 시장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건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여러분들 안 좋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약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만큼 과대낙폭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새로 투자할 현금이나 자금이 없다. 네. 이미 한 30% 아까 써주신 것처럼 물려 있다 하는 분들은 지금 장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
지금 여유 자금이 이렇게 많이 소진이 된 상태에서 예. 지금 대부분 사실 투자자 분들께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아까 우리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지금 악재가 선반영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섣부른 대응보다는 메이저 수급들 지금 최근에 관망세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향후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확실한 수급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래도 많이 이렇게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만약 이렇게 대응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서 대응을 하려다가는 오히려 확정 손실로 더 내 계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이점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금요일 팀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팀도 역시나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이 이어집니다. 굉장히 매운맛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룰도 또 달리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임혜정 아나운서가 이 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시죠.